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SC가 4년을 넘게 끌어오던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리플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창소는 아직 철회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벌금과 그리고 이 기관 판매 관련한 금지 명령이라는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만 리플 측에서도 교창소를 이제 철회를 하면서 소송이 완벽하게 끝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 관련해서는 현재 SC에서 다음 주 3월 27일 날짜로 비공개 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때 민사 소송 그리고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을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빠르면 이번 3월달 안으로 리플과 SC의 소송이 완벽하게 끝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리플의 ETF 승인 확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최근 폴리마켓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이 바로 80%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리플의 CEO 역시도 ETF 관련해서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TF라는 아직까지는 숙제이지만 이것이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자, 우리 투자자에게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좀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좀 언제쯤 승인이 될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면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직견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정보들도 좀 많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SC가 철회를 했지만 리플 측에서는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 반환 요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플 측은 아직까지 크로스 항소, 교차 항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좀 검토 중인데, 이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벌금과 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이 논란의 중심이 있다라고 현재 언급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SC 위원장 갠슬러가 물러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세적인 입장보다는 공세적인 입장이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현재 갈링하우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리플 측에서는 이미 벌금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자,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를 되돌려 받고 싶다는 입장을 좀 밝힌 부분이고, 또 친암호화폐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SC가 리플의 이 교차 항소 철회를 조건으로 벌금을 감액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리플과 SC는 이제 원만히 합의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가오는 3월 27일 날짜로 지금 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좀 잡혀 있습니다. 자, 3월 27일 목요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금요일 새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공개 회의 주제가 총 4가지인데 여기 보면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민사 소송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사 소송은 바로 벌금 관련한 부분이고, 금지 명령 조치는 이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리플과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27일 날짜가 리플의 소송이 완벽히 끝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남아있는 쟁점이 모두 해소가 되게 될 경우 이전에 실망스러운 상승력이 아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외부적인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완벽히 종료가 되면은 그 방향성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죠.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로 대응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시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 보통 고점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우리 개인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10에서 최대 30%가량만 자발적으로 비중을 덜어낼 거고요. 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출현했을 때는 덜어냈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갈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멘탈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 흐름들이 전개가 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멘탈이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이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유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좋은 소식은 바로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위원장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3월 27일자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지명이 확정될 경우 4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임명될 애킨스 위원장은 리플의 고발을 철회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애킨스 위원장을 극찬을 했죠. 자,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애킨스가 임명되면은 리플의 고발 소송은 완벽히 끝이 나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작용돼 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는 ETF 출시는 확정적이고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바로 XRP 토큰이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올해 하반기 이 리플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기존의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반면 리플 기반 상품으로는 강한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과거 SEC의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SEC는 여러 리플 ETF 신청서를 검토 중입니다. 벌써 18개 운용사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승인 결정일이 2025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시장 분석가는 SEC가 오는 5월 22일까지 다수의 리플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5월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현재 이 SEC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출범이 됐고, 이 수장을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인데, SEC가 과거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전담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특히나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우선 ETF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킹은 바로 이자까지 이제 제공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세의 차익과 더불어 이자 수익까지 두루두루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년도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을 때는 이 스테이킹 옵션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SEC도 그 기조가 현재 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 SEC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ETF 스태킹 허용 신청을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의 ETF에도 스태킹 옵션이 추가 채택이 되면서 이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과 더불어서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입장에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달 임기가 종료되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빠르면 4월달, 늦어도 5월달 안으로는 리플의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폭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고래 세력들, 기관들이죠. 자,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저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히려 현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악재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리플이 갖고 있는 이런 내재 가치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